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224일선 위로 조용히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날에는 두산로보틱스가 특별히 뭔가 시도한다라는 느낌이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던 와중인지라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세력은 항상 그런 생각을 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보시면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 생각보다 중요한 구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224일선 위로 안착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이 딱 여기만 보면 이게 뭘까 싶으실 텐데, 조금 차트를 넓게 펼쳐 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굉장히 기특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구간이 바로 지금 이 224일선 위에 있는 구간이다. 자,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크지가 않은데 이 거래대금이 약하다 보면은 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력들이 무엇을 노리는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대응도 생각보다 쉬워질 텐데, 오늘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아 드릴 거니까 영상을 집중하시면 좋아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변화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내일장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남기시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도 하셨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어제 좀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힘이 또 났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내일장, 자, 어제 영상에서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장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나왔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흐름이고 제가 예상했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뻔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딱 하나 따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셔야 두산로보틱스 지금 매도할 위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두산로보틱스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요, 매도보다는 매수해야 되는 이유, 2차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설명을 들어가 보면 일단 초반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중장기 이평선이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자, 중장기 이평선은 뭐죠? 지금 224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 224일선이라고 한 거는 224일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가 된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기간 동안인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오랫동안 거래가 된 가격이 보신 것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안착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주식의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짧게 봤을 땐 떨어져서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상향하는 추세에 걸쳤다라는 걸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호재라는 녀석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과거처럼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지를 받고 오르고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고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재료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주가 상황이, 주가의 상승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매도 잔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이시나요? 4260주가 걸려있는데 사실 뭐 그냥 시장가로 만주만 긁어도 이 호가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안 나올까요?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목의 분위기만 보면은 야, 이거 그냥 올라오면 팔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여기서 살짝 올라오면 이 안에서 분명히 대다수의 분들이 야, 이거 올라왔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지금 이거 안 팔면 나중에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정말 땅을 치고 갈지 모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해버리면 세력들이 이렇게 조금만 올려도 어차피
물량을 내놓는구나. 저렴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저렴하게 여러분의 물량을 빼앗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반드시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매도 금지를 꼭 외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시겠죠? 자, 설명 이어가면은 이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호재가 붙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조금만 해줘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주가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삼성전자 영상에서 제가 이 삼성전자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관점이고 보유 관점이고 상승한다라는 관점이라는 말씀 좀 드렸었어요. 맞나요? 자,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수급을 또 독식을 하다 보니까 두산로보틱스가 약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흐름 들어갑니다. 224일선 위에 안착을 했고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갔고 이 가격에서 팔겠다는 투자자들이 없고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거라면 여기서 뭐라고 싶겠어요? 물량을 한번 빼앗고 싶을 건데 빼앗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두산로보틱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 하나가 시작이 됐기 때문이요. 자, 그 변화가 뭐였죠, 여러분? 요겁니다. 두산로보틱스가 2026년 1분기에는 153억 원이라고 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던 순간은 2023년 4분기예요. 굉장히 아쉽죠. 4분기에는 1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상황이고 이때가 분기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53억 원의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회사가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출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 그때부터 주가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주의 특성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마치 실적주인 것처럼 매출이 안 나오니까 떨어질 것이다. 개잡주다. 이번에도 적자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았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데도 주가가 올랐을까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원동력은 매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재무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1분기에 153억 원이었잖아요. 두산로보틱스가 이런 153억 원이 나왔던 이유는 원액시아를 인수하면서 수주잔고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수주잔고가. 자, 수주잔고가 올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원액시아 수주잔고가 또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주잔고로 들어가면요. 이게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주잔고는 말 그대로 계약부채로 쌓입니다. 수주가 되었을 뿐이지 고객사에게 물건이 납품이 된 게 아니에요. 고객사에게 물건이 인도되면은 그때서야 매출로 인식이라는 게 되는데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가량이 엔드 오브 라인에서 나오죠. 원액시아를 통해서 수주한 물량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리드 타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지난 분기, 재작년 수주했던 물량들이 2분기에 충분히 매출로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 2분기에는 두산로보틱스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은 주가를 그렇게 큰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단기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한 번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한 주가의 변동성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가늠해 보면 이 구간에서 한번 주가를 올리는 척 하다가 장중에 빼면서 이런 윗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또 올라가더니 또 맞고 떨어지네 하면서 이날 매도를 하거나 다음날 주가가 좀 눌리면서 이걸 보고 매도를 하거나 혹은 주가가 다시 오를 때 내가 이때 안 팔았으니까 첫 번째 윗꼬리 캔들에서 안 팔았으니까 지금에서 팔자면서 물량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해드린 것은 2026년도 2분기 실적에서요. 만약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면 주가는 흔들다가 한번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번 단기 매도를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2026년도에 분기 최고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3분기에서 4분기 3분기와 4분기에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구분하면 돼요. 뭐 영상 듣다 보니까 분기 최대 실적이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죠?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잘 나올까입니다. 그동안 재무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매출이 2023년도 이후로는 아래였어요. 이 위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영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연구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인력 충원도 많이 하죠. 시설 투자도 많이 하죠. 이번에 펜실베니아 신규 공장도 하나 짓고 있잖아요. 매출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초기의 시장을 앞으로 더 성장하기 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것저것 많이 쓰면서 투자를 하면서 매출액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매출액이 점점 자라난다. 그럼 지금까지 뿌렸던 씨앗들을 드디어 수확하는 구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확이 예상을 뛰어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시나리오죠. 엔비디아랑 지금 공동으로 이 로봇에 대한 사업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지만 젠슨항이 굳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많은 프로 야구팀들 중에서 콕 두산 베어스만 찍어서 시구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젠슨항이 두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전 선언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소 도전적인 과제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거나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 공동 브랜드나 뭐 대규모 수주 이런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지금 PRS 시나리오 제가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의 PRS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조기에 두산이 PRS를 정산하면서 그 물량을 받았고 증권사들은 이번에 또 그 물량을 그대로 무려 1170만 주에 이르는 물량을 그대로 블록딜을 진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1조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내가 받겠소 라고 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였죠. 자,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블록딜에 참여한다. 장내에서 대량으로 못 사는 물량을 블록딜로 참여한다. 맞나요? 보통은 이제 운용사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외국계 펀드사들이 이런 블록딜에 참여한다라는 건데 이 가격에서 말하는데도 정말 비싼 주식이고 앞으로 올라가지 못할 주식이라면 그 누가 1조 원이라고 하는 이 블록딜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누구조라고 이걸 참여하겠어요? 누군가는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세력들이요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을 때 나 이 주식 매집하고 있어. 이 주식 앞으로 급등할 거니까 떨어져도 매도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매도하지 말고 매수 타점을 찾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들의 덩치가 커져야 자 유통되는 주식수가 이만큼이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세력들의 덩치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 줘야만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도 일부 따라 붙기는 하지만요. 이 정도는 안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세력들은? 나의 힘이, 내가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길 바라면서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한 주가의 하락, 그 다음에는 주가를 올리는 척하면서 흔드는 이런 과정들, 이걸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주가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매집이 되는 게 맞을까? 그래도 여전히 의문점이 나실 수 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나 오랜 하락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 있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이렇게 기존의 추세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호가창이 엄청 두꺼워집니다. 주가가 막 급등을 할 때 매도 주문의 호가가 가득 찹니다. 두꺼워집니다. 왜? 너도 나도 탈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왜 탈출하려고 할까요? 계속 빠져왔으니까. 계속 빠져왔는데 오랜만에 내가 드디어 팔만한 가격이 올라요.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내가 도저히 이 가격엔 매도를 못하겠다라고 했던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물량을 받아내요. 근데 한 번에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세력들도 한 번에 물량을 매집을 못해요. 그래서 올렸다가 빼고 다시 올려주고 빼고 올렸다가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금야금 이 물량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 물량을 누군가는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라는 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고, 과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거래등이 붙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놨다라는 것이고, 블록디도 진행이 됐고, 엔비디아 재료가 시작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딱 좋은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2분기 실적 들어가기 전에 딱 이 자리에 또 안착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두산로보틱스를, 이 두산로보틱스가 상장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영상을 촬영해 오고 있어요. 뭐 올해 촬영해 왔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지켜온 만큼 이 종목이 숨만 쉬어도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매도할 위치가 아니라 2차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이걸 꼭 지켜보세요. 지금 224일선 위로 안착을 했고요. 121선을 앞두고 있는데 위에 곧바로 이제 단기 평선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단기 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낼 때, 네, 맞아요, 거래량이란 게 좀 붙어야 돼요. 거래량이 붙었다가 윗꼬리가 달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에선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는 변동성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변동성이 나오면 제가 그날의 캔들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 타이밍을 장중에 다 잡아 드릴 거예요. 물론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그 주가 상승에서 나오는 재료 요무에 따라서 매도할지 말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도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이 추세선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추세선 중에 하나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당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물량을 좀 많이 수급을 많이 가져가서 증시에서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약간은 좀 소외가 됐지만, 소외됐다라고 해서 이 주식이 단기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고, 이제는 상승이 올바르게 나온지를 우리가 노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올라가고 나서 대응하면 늦겠죠. 다 올라가서 대응을 하면은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꼴이에요. 매수하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높은 가격에서 다 올라가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찔러보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포착을 하고 눌릴 때 저렴하게 담아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는 팔아야겠구나 라는 시그널이 등장하면은 팔고 나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제가 이때도 여러분에게 매수하자 그랬고 올랐죠. 매수하자 그랬고 올랐죠. 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했던 내용들을 거짓말로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매수 준비를 해야 되고, 주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변동성 체크를 하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목표주가를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두산로보틱스를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고 어떤 가격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영상을 구독하시면요, 제가 이 모든 혜택들을 모두 잡아 드릴 거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7371, 7454 가장 먼저 상담이라고 저장해 주신 다음에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자, 두산 로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구독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를 사칭을 하면서 VIP를 가입해야 도와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번호 저장하셨다면 문자로 두산 로보라고 남겨놓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가의 변동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장중에 갑자기 벌어집니다. 이미 올라버렸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또 잠깐 흔들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주가 조정이 나올 때 팔아버렸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에 대비라는 걸 해야 되고 장중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 자, 그 판단 언제든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에 두산오틱스가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니까 7371, 7454 여기로 두산오브라고 꼭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남겨놓으면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장중에 실시간 대응도 들어가고요. VIP급 차별화된 정보를 무료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주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오브라고 남겨놓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